타이틀가 540시간 강의하는데 이 540시간 중에 최종 클라이막스 이 클라이막스에 한 1시간 강의를 제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완전히 확 바꿔드릴 수 있는 이 트닝 포인트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어쩌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대되십니까? 네. 기대되십니까? 다시 한번 박수 보내겠습니다. 심판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계 중심이냐, 나 심판 중심이냐. 시계 중심이라는 것은 일정표죠. 이미 정해져 있는 일정표인데, 근데 이 일정표가 중요한 걸 중심으로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되게 중요하지 않는 쓸데없는 것들. 급하기는 급한데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그런 인기 있는 활동들 중심으로 시계 중심에 스케줄이 잡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인기 있는 활동이라면 뭡니까? 자, 친구가 밥 먹자고 전화했을 때. 자, 밥을 안 먹으면 친구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밥을 먹어주는 그런 활동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런 인기 있는 활동들에 우리가 시간을 빼앗기다 보면 결국은 소중한 것을 못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사분면 중심에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2사분면 뭐냐면 지금은 급하지 않지만 자, 미래에는 중요한 거죠. 자, 지금 급하지 않으니까 미룰 수 있는 거,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계획을 해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됩니다. 가치관도 정립돼야 되고 성인과 비전도 만들어야 되고 인간관계 구축 그리고 생산 능력과 생산의 균형을 이룬다. 막 기억이 나십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2사분면 중심의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강조했고 실제 우리가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2사분면에 65에서 80%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근데 태국만 사람들은 이 3사분면 있잖아요. 3사분면에 50에서 60%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다시 말한다면은 좀 중요하지는 않은데 지금 급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50에서 60%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3, 4분면에 빼앗기고 있는 이 시간을 2, 4분면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벌게 되고 이 2, 4분면 시간에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급한 일이 계속 줄어들죠. 그래서 의외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그다지 바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골프도 치러 다니고 어떤 모임에도 가고 그죠. 또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런 분 많이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모든 게 다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바쁘게 사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런 분 참 많이 있죠. 그죠? 바쁘기만 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바로 3, 4분면에 집중돼 있다. 그래서 내가 저는 3, 4분면 시간을 너무 빼앗기다 보니까 정작 인생에서 중요한 2, 4분면 활동들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걸 이제 오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상한 중심의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당신의 사명과 비전, 가치와 연계를 시키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NLP를 활용하여 비전과 목표를 시각화하라. 3단계 당신의 역할을 검토하고 제 이상한의 활동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단계 요일별 주간 계획을 소립하고 5단계 자 이걸 실천하면서 성실성을 발휘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평가를 할 건데 오늘 이제 이 1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아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1단계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1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차피 오늘 처음 들어보는 내용도 참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귀를 쫑긋하고 좀 들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네. 준비되셨어요? 네. 자, 1단계 뭐냐면 다시 제목 한번 보고 싶다. 자, 당신의 사명 및 가치와 연계시켜라. 시작. 당신의 사명 및 가치와 연계시켜라. 여기 보면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올 텐데 직업 사명수도 있고요. 개인 사명수, 비전 로드맵, 가치와 신념, 목표 수서 참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내가 사명수를 작성을 했다든지 또 가치와 신념을 작성했다든지 이런 분 계십니까? 한 분, 두 분 계시네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을 한번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자 글을 쓰면서 생각하자. 자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글을 쓰면서 생각하자. 글을 쓰면서 생각하자. 자, 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 안 되냐면요. 이 머리는 굉장히 게으릅니다. 머리는 게으르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 있고 항상 쉬운 패턴을 쫓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럴 속에서 생각하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를 구체화시켜야 되고,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되고, 뭔가를 개념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한 생각들이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현실성이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영향가가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이제 막연한 관역을 눈에 잘 보이는 구체적인 관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화를 쏠 때 관역이 막연하면 어떻습니까? 맞추기가 힘들죠? 관역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이 잘 보여야만 맞추기 쉽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이나 비전이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쓰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비전, 목표, 사명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글을 써야 됩니다. 그 말씀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볼까? 자,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위대함의 길이 있고, 두 번째는 평범함의 길이 있습니다. 옛날에 로버트 프로스트가 이런 이야기 했죠. 나는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자, 위대함의 길은 아주 좁은 길입니다. 이 세상에 한 5% 사람들, 아니 1% 사람들만 위대함의 길을 가죠. 95%, 99%의 선물이 주어졌어요, 선물. 근데 그 선물을 활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근데 그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99%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선물이 뭔지를 좀 확인해보고 그 선물을 제대로 한번 활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죠.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는 자,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수차적 과정 있으니까.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수차적 과정. 그러니까 내부에서 외부로 향한다는 이야기는 내 정체성, 내 가치관에 맞게 행동을 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99% 사람들은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인생이 아니라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요. 부모에 의한 또는 친구들에 의한 주변 사람들에 의한 또는 이 사회 문화적 소프트웨어에 의한 흔들리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제 파도에 휩쓸리는 탁구공과 같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상황에 휘말리는 오해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 잡혀있는 인생, 자기 도움의 인생이다. 그래서 명심을 하시고 반드시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그 에너지, 힘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창조적 힘이죠. 자, 우리는 기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창조하는 삶을 위해 태어났을까요? 창조하는 삶. 근데 99% 사람들은요, 기계 부속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기계 부속품. 잘 보세요. 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누구보다 먼저 경쟁적으로 이제 이겨서 직급을 먼저 하는 거예요. 직급.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인생을 살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조직에 들어가서 먼저 직급을 한다는 건 뭡니까? 자, 부속품 중에서 가장 좋은 부속품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그럼 내 부속품, 이 뒤에 부속품,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부속품도 없는 어떻습니까? 나는 잘려야 돼. 잘리는 인생, 쉽게 말하면 대체 가능한 인생을 삽니다. 이게 바로 기능적인 인생입니다. 기능적인 인생. 근데 내가 창조적인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창조적인 인생은 쉽게 말하면은 자, 삶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인생입니다. 자, 삶의 예술 작품을 만든다. 삶의 예술 작품을 만든다. 자, 삶의 예술 작품은 이 세상에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입니다. 하나죠. 삶의 예술 작품은 모조품이 될 수가 없어요. 복제가 될 수 없어요. 이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 나는 나만의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이 삶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비슷하다. 그래서 나만이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창조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힘이 뭔가를 지금부터 또 한번 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내면의 소리를 찾는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자, 내면의 소리는 항상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진리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정말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항상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또 최고의 사랑과 진리를 추구하면서 나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내면의 소리를 잃어버리면은 에고에 의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 인생의 삶에 지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찾아봐야 되고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자, 잠재 능력 발휘 시작. 인간은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인슈타인이 15%의 능력을 발휘하고 죽었어요. 평범한 사람은 2에서 5% 능력만 발휘하고 이 세상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몇 퍼센트 능력을 발휘하기 원하세요? 100%. 100%는 아인슈타인을 뛰어넘으니까 너무 좋죠.
근데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부유한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뭐 유상비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어디가 보니까 공동묘지더라고요. 공동묘지에 보니까 늘어놓고 간 여러 능력들이 있어. 뭐 인간관계 능력이라든지 돈 버는 능력이라든지 뭐 강의하는 능력이라든지 행복과 가정을 이루는 능력 이런 여러 능력이 있잖아요. 이 능력이 다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여러분 죽을 때 내 능력을 공동묘지에 묻어놓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내 능력을 다 쓰고 갈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 달아 없어지는 편이 더 낫다. 이게 무슨 말이죠? 쓰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녹슬어 버리죠. 능력도 이 신체 근육처럼 감퇴된다 이 말.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육은 감퇴되지 않습니까? 우리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 능력을 계속 사용해서 정말 내가 뭐 기질맥진해서 정말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달아 없어질 때까지 내 능력을 쓰는 거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능력을 쓰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제발 내 능력을 사용해달라고 아웃소치가 우리 두뇌의 목소리 아웃소치 들립니까? 제발 내 능력을 좀 사용해달라고 아웃소치는 이 두뇌의 소리를 들어보시라는 거죠. 오케이? 네. 능력 많이 하시고요. 자, 우리는 위대함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 되고 위대함의 동기 부여가 되어야 되고 위대한 인생을 가르치는 명강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걸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탄생의 승부였는데 탄생의 승부를 보면 이렇게 이제 선택할 자유와 힘이 있고 두 번째는 네 가지 지적 능력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하나씩 봅니다. 우선 선택할 자유와 힘.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 대한 아마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 종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파블로프가 침을 흘리더라. 이게 자극과 반응 사이죠? 맞습니까? 네. 종소리, 침을 흘리기, 종소리, 침을 흘리기. 이렇게 우리가 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개처럼. 개처럼 산다는 게 뭐냐면 자극이 계속 반응을 하는 거죠. 일반 사건의 지배를 받고 어떤 기금의 지배를 받고 상황의 지배받는 그런 인생. 이게 개 같은 인생이죠. 그렇잖아요? 자, 힘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계속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경험으로 인해서 실패 인생을 사는 겁니다. 과거에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계속 상처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 같은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자,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많이 있지만 우리 오프라 윈프리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과거에 실패를 많이 했지만은 실패를 많이 했지만은 우리 서태웅 총장님처럼 이렇게 성공 가족을 다닐 수 있는 삶이 가능할까요? 자, 과거에 눈물 엄청 흘리고 가슴 엄청 아프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이슬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 오행자 복부장님이 지금 이렇게 성공해 가고 있죠. 보이십니까? 네. 가능할까요? 자, 우리에게 참 좋은 단어는 뭐냐면은 뭐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뭐냐면 자극을 이런 거예요. 사건 경험 상황을 자극해 그러는데 어떤 힘든 사건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은 그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상처 준 그 수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자,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자, 검사를 보여줄까? 자,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을 넓혀야 돼. 공간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실패에 있어 사는 이유는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입니다. 자, 몸에 병이 들고 마음에 병이 드는 것도 선택할 공간이 좁기 때문입니다. 자, 중독을 한번 볼까요? 중독? 알코올 중독은 뭡니까? 알코올 중독은 술 마시는 것만 잘하는 거잖아요. 술 마시는 것만 잘하는 사람이 술 안 마시는 것도 잘할 수 있으면은 그 순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울증은 뭡니까? 우울한 기분을 잘 느끼는 사람이 우울증 아닙니까? 자, 우울한 기분을 잘 느끼는 사람이 우울한 기분을 잘 느끼지 않는 것도 잘한다. 그럼 뭐죠? 더 이상 우울증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이미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긍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그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폭을 넓힐 때 그 선택의 폭을 넓히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자아의식. 시작. 자아의식.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자아의식입니다. 자, 내가 나를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으로 생각하느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자, 내가 나 자신을 정말 무가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느냐, 정말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느냐. 이거는 누가 정해줬어야 하면 나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 사이버네틱스라는 책을 썼던 이 맥스웰 몰리츠가 이런 이야기 있어요. 우리가 좋은가 왼쪽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우리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지만, 자, 내 자아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 자아의 선택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자아의 선택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만 18세 이전에 여러 수많은 권위자들, 부모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어른이라든지 이런 권위자들한테 이 자아의 선택을 내맡겼다면, 쉽게 말하면 이 쓸모없는 놈, 이 사고뭉치, 이 돈대가리,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를 선택했다는 거죠. 아니, 선택당한 거죠. 맞아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도대체 그게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사고를 커서 뭐가 될래? 라는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만은 나는 커서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나? 그죠? 이렇게 이제 자아가 형성되는 거는 만 18세 이전에 어떤, 일단 이 자아가 결정이 되어버리면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운명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는 말이죠.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하버드대 출신의 몇 명의 성공자들의 공통점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버드대를 들어왔고 이렇게 위대한 성공을 했을까? 만 18세 이전에 이 자아를 분명히 만들어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너는 그러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너는 그러면 위대한 의사가 되구나, 너는 말을 잘하니까 위대한 방송인이 되겠네, 강의를 잘하겠네, 이런 거죠.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들려주니까 이 사람들은 자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될 거고, 나는 위대한 삶을 살고 싶고,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하버드대에 들어갈 거, 그리고 위대한 성공을 이루어 살아야겠죠. 어쩌면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그런 위대한 스승님들의 그런 반복적인 칭찬과 격려가 있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저 중1 때 우리 이명희 선생님이라는 한국어 선생님은 우리 동문이는 20세기의 마지막 선비다, 어떻게 이렇게 올바르고 고든 생각합니까?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리고 초6 때 우리 유창현 선생님은 본인 월급을 들어서 저한테 종합 입학금을 대해주시면서 너는 큰 놈이 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월급 들어서 입학금 대해주지만 진짜 감사합니다. 너는 큰 놈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런 또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동문이는 사막 한가운데 내놓더라도 살아서 돌아올 겁니다. 예. 이런 말들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줬을까요? 야, 나는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나는 큰 일을 해야 되는구나, 아, 나는 보통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일을 생각했구나. 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소중한 존재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이 되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까? 자, 이런 질문을 또 선물해 주신 우리 이명희 선생님. 이 속에서 저는 자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저는 한 번도 실패할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이 그렇다고 순탄대로 온 거 아니에요. 정말 불안만장한 그런 삶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인생이 밑바닥이 내려가도 한 번도 실패할 걸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나는 반드시 크게 성공할 것이다, 반드시 이 세상에 위대한 족지를 남길 것이다, 이런 거죠. 마음 안에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자아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대학 입학한 이후로 한 번도 집에 돈을 갖다 쓴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아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최고의 나 자신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나는 멋진 사람이다. 시작.
나는 멋진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가치 있는 나는 존재다.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나는 사람이다. 충분한 자격 있는 사람이다.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꼭 필요한 자, 사람이다. 이런 긍정적인 자아를 개념화 시키면서 마음속에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내 삶의 창조자이다. 이 식입니다. 자, 나는 내 삶의 창조자이지. 나는 내 삶의 창조자이다. 어차피 이건 결론적 이야기야. 자, 난 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모든 주도권과 모든 창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꼭 교회를 다니고 절을 안 다닌다 하더라도, 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신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나는 신이 갖고 있는 모든 창조 능력을 갖고 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창조 능력을 다 갖고 있다. 얘기 들어보셨죠?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저는 참고로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지만 제가 신경을 공부하고 연자 물리학을 공부하고 어떤 영성적인 공부를 해보니까 어기없는 사실. 자, 모든 인간은 신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신이 갖고 있는 모든 창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삶에 지금까지 어떤 끔찍하고 힘들고 비참하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 힘든 시련 고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걸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목적이 있을까? 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자, 원래 그 명제가 이야기하기를 하늘이 큰 사명을 안길 때는 고생을 시키고 시련 고난을 엄청 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정도의 인물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큰 사명을 안긴다는 거예요. 고생 안 한 사람들한테 큰 일을 안 맡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생을 엄청 하고 눈을 엄청 흘리고 가슴이 엄청 아프고 이렇게 정말 시련고난의 연속의 삶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큰 일을 했는데 큰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믿어야 됩니다. 정말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운명은 인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운명은 인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공을 밑에 가만히 치면은 많이 튀어오릅니까? 작게 튀어오릅니까? 많이 튀어오르죠? 밑바닥으로 많이 내려가면은 많이 올라간다. 이거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돼요. 여러분 인생이 많이 추락을 해서 밑바닥에 많이 내려갔다. 그 이야기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더 잘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눈물을 흘렸다면 많이 웃을 날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 사실을 믿으시라고. 그래서 그 가난한 가정 환경 덕분에 여러분들은 부를 이루는 것이 성공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고 지금도 성공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감사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네. 때문에가 아니라 물어봤게 돼요. 때문에는 불구하고. 덕분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몇명 버리세요. 자, 원망, 분노, 억울함, 배신감, 상처 다 내려놓으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비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죠. 맞아요? 여러분들 눈물 많이 흘려보고 많이 가슴 아파해보고 많이 힘들어해봐야 돼요. 그래야만 가슴 단단해지고 마음이 더 넓어집니다. 인생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망, 분노, 억울함, 이거 변명, 어쨌든 과거 핵이 있으긴 그 모든 부정의 마음 내려놔요. 그리고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은 그 과거의 모든 희노애락과 관련된 수많은 그 산전수전, 땅굴전 그런 힘든 경험 덕분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덕분에 나는 더 잘 될 수 있다는 믿음 가져야 되고 더 위대한 비전과 사명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런 자신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마음속에서 창조된 거야. 상상력. 자, 상상 속에서 마음속에 창조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탁자라든지 여기 보면 플래카드 이것도 처음에는 어디서 창조되었죠?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창조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하는 사람, 제조를 하는 사람, 생산하는 사람, 그 사람들 속에서 현실 속에 창조가 됩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삶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영화를 찍는 것 같은데 영화를 잘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자, 시나리오 작가에 의해서 자, 마음속에서 먼저 그 내용, 스토리가 창조가 돼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현명은 뭐죠? 영화 감독에 의해서 실제 촬영으로 창조가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창조를 하는 겁니다.
난 앞으로 10년 이후, 20년 이후, 30년 죽을 때까지 난 이런 인생을 살겠어.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이런 장면이 돼야 돼. 죽을 때는 이렇게 죽어야 돼. 죽은 후에는 이런 이름을 남겨야 돼. 이런 게 이제 쭉 짜여져 있어요. 그게 맞게 자 인생을 사는 힘은 바로 공익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아가 있으면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겁니다. 자 당신은 창조자이고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상력 양심은 미션과 비전이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삶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기보이지 소중한 것을 먼저 한다. 여기서 이제 시간 관리가 나옵니다. 자, 통기보이지는 바로 소중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저 큰 돌을 항아리에 먼저 넣을 수 있는 그 이른바 현실 속에서 창조할 수 있는 힘이 통기보이다. 일단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시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정말 큰 돌이 먼저 하지. 네, 큰 돌이 먼저.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선물 한번 넘어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탄생의 선물은 네 가지 지능을 우리는 선물 받았다는 겁니다. 자, 네 가지 지능. 이 중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IQ, PQ, EQ, SQ. 아마 이런 거 IQ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EQ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혹시 PQ 들어보셨나요? SQ.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운 걸 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거 IQ를 알기 전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자, 살며, 시작. 살며, 사랑하며, 사랑하며, 배우며, 유산을 남긴다. 이 네 가지 개념을 좀 한번 이해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네 가지 욕구에 의해서 인생을 살게 돼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유산을 남긴다. 혹시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손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고 사랑받고 싶지도 않아. 손들어보겠습니다. 없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 나는 배우고 딱 싫어. 난 배우고 성장하지 않아. 죽을 때도 이런 모습을 줄 거야. 그럼 나 없어요? 나는 내 가족, 자, 내 직장, 이 세상, 나로 인해서 전혀 좋아지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없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살아가는데 정말 잘 살고 싶어요. 자, 건강하게 돈도 많이 벌면서 직장에서 성공하면서 잘 살고 싶을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내 하는 일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에너지를 키우면서 아마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지고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이런 배움과 성장에 대한 욕구를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에머슨 이야기하기를 성공은 뭐냐 그러니까요. 많이 웃는 것.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이전보다 태어난 이후에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보다 태어난 이후에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갈 책임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우리 가족을, 우리 집안을 나로 인해서 더 나은 가족, 더 나은 집안으로 만들고 갈 책임이 있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내가 입사하기 이전보다 이 직장을 더 나은 직장으로 만들어 놓고 은퇴를 할 그런 책임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태어나기 이전보다 태어난 이후에 이 대한민국이 나로 인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유산이라는 거죠. 자, 여기 삶에 해당되는 것은 결국 이제 생존이죠. 생존. 그 다음에 이제 규율. 이제 규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한 게 규율이에요. 하기 싫지만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죠? 하기 싫은데 해야 될 일이 있죠. 하기 싫지만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규율이에요. 오늘 아침에 6시에 나오는 거는 주로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대인과의 관계, 뭐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일과의 관계, 이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관계 지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관계 지능의 중심은 바로 사랑이죠. 나와의 좋은 관계 들리면 나를 사랑해야 되죠. 맞습니까? 가족과 좋은 관계 들리면 가족을 사랑해야 되죠. 맞아요? 네. 자, 우리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 주변 사람들 사랑해야 되죠? 네.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돼. 즉, 이게 대한 열정이 나와야 돼요. 내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을 사랑해야 됩니까? 증오해야 됩니까? 내 삶을 사랑해야 돼요. 자, 삶아 사랑한다. 시작. 사랑한다. 내 삶을 사랑하면은 삶의 열정이 오는 거야.
이제 사랑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사랑의 힘 열정 따라오죠. 그 다음에 자 배우며 이거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배움이라는 것은 내 인격적인 성장, 뭐 의식의 성장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바로 비전을 만드는 힘이 바로 배움에서 온다는 거죠.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비전이 올 수가 없어요. 자 배워야만 비전이 온다. 자 배운다라는 거는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필요와 세상의 필요에 맞게 일을 하는 게 바로 비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알아야 멘탈을 한다 이 말이 있는 것처럼 자 배워야만 비전을 만들 수 있다. 자 에스크림의 영적 기능 자 유산을 남긴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동물과 같은 인생 시작. 동물과 같은 인생이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뭐 살찌고 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뭐 중독에 걸린 사람 있잖아요. 다 같은 얘기죠. 자기 규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EQ. 자, EQ의 이제 감성적인 이제 주로 보는데 이건 사회적 거울, 아마 사회적 거울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사회적 거울은 뭐냐면은 왜곡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자, 어떤 좋은 건 삭제시켜버리고 뭔가 일반화시키고 자, 이 마음의 생각, 마음의 이 거울이 일그러져야 돼요. 우리 그 요술공원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었을 때 코는 삐뚤어지고 눈은 커지고 이거 찢어지고 그런 거울 보셨어요? 네. 자, 나 자신을 그렇게 비춰보면 어떨까요? 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렇게 요술공원에 삐뚤어진 그 거울처럼 내 마음의 거울도 삐뚤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세상을 삐뚤어진 모습을 보고 나 자신의 삐뚤어진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나 자신이 싫고 만나는 사람이 싫고 세상이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IQ, 지적 능력이 들으니까 비전이 없고 피해의식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 남을 위해서 인생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을 하죠. 즉 에고에 입각한 삶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이렇게 위대함은 뭐냐면 소리를 찾는 건데 바로 이제 이게 BQ, 규율. 자,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규율의 힘이 커지면서 자, 그 다음에 감성 기능도 커지면서 자, 지적 능력은 비전을 만들죠. 그 다음에 영적 기능은 자, 양식에 맞게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힘으로 되게 되더라고요. 자, 다시 이제 정의해보면요. 자, 신체 기능은 뭐냐면 규율의 힘을 키우는 거죠. 계속 어떤 하나의 규율의 힘을 키워서 집중하다 보면은 재능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그렇죠? 아침에 인간이 계속 오다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아니면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즉, 성공의 재능이 크신다. 계속 운동하면은 운동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요. 운동 잘하죠. 계속 글 쓰기 하면 글을 잘 써요? 못 써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체 기능은 뭐냐면 재능을 만드는 힘이 바로 신체 기능이다. 그래서 나는 재능이 없어. 뭐 잘하는 게 없어. 남들보다 특별한 게 없어. 이런 분들을 보면은 교육이 없는 분이에요. 어떤 하나에 집중을 못해요. 그 다음에 IQ는 뭐냐면 어떤 비전을 만드는 힘. 즉 나의 필요와 세상의 필요를 아는 그 힘이 바로 IQ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EQ는 자 사람을 통해서 열정을 만드는 힘이다. 마지막에 SQ는 유산을 남기는 의미 있는 비전을 만드는 힘이 바로 SQ다.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네.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PQ, 뭐 EQ, IQ, SQ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좀 봐야 돼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세 가지 영역이에요. 자, 첫 번째, 자, 신체 건강, 시작. 신체 건강, 두 번째, 직업적인 성공, 직업적인 성공, 재정, 돈. 재정, 돈. 근데 잘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세 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간다. 두 번째, 직업적으로 내가 성공을 이룬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산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머릿속에 지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매일 또는 매주 어떤 활동들을 반복해야 될까? 예, 지금 머릿속에 그리세요? 종이에 글씨도 있잖아요. 그럼 뭐 현명한 식사, 뭐 일관되고 균형 잡힌 운동, 뭐 적절한 휴식, 뭐 기분 전환, 스트레스 관리, 예방적 사고 이런 겁니까? 그죠? 자, 직업적으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매일 또 매주 반복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존심을 키우고 유능해지고 커리어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재정적으로 안정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여기에 대한 활동들을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라는 거죠. 자, 이해되고 있나요? 네. 이해되고 있으면 고개 갖다 들어서 오케이. 너무 빠르면
빠르다고 이야기하세요. 사실 내용이 굉장히 박해하거든요.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네. 자, 두 번째, 자, EQ는 지금 영역이 좀 많아요. 우선, 자기 사랑, 자존감, 자아의식을 어떻게 키우느냐. 두 번째는, 가족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첫 만남 심리 가족을 어떻게 만드느냐. 네 번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 리더십을 어떻게 키우느냐. 마지막에 세상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요게 전부 이제 EQ의 영역이다 봅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5가지 영역을 잘하면은 EQ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여기 오셔야 돼요. 여기 첫 만남 훈련. 여기 오셔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독수리는 독수리 떼와 함께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쁘실 때 아침에 가족이 되셔야 되고요. 자아 강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즉 나를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뭐 긍정을 낭독한다든지 감사일기를 쓴다든지 나 사랑 셀프 토크를 한다든지 이런 자아 강화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NLP, 제가 주창하고 있는 이 NLP 훈련을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목록들을 일단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족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매주 뭔가를 할 것인가. 자, 부부관계, 자녀교육, 형제자매, 또는 아름다운 집안 전통 만들기. 여기 우리 기복원 한의사님 계시지만은 저는 집안 전통을 만드는 힘은 저는 우리 기복원 한의사님만큼 잘하는 분이 없을 것이다. 감히 이렇게 제가 정말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2005년도에 아침에 인간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강의하면은 정말 도시 하나 안 남기고 다 받아서 왜 받아서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진짜 숨소리도 다 적고 하품은 하품. 그렇게 이제 A4 용지에 한 15페이지 분량을 노트 필기를 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수원 그 명인 한의원에 가니까요 가족 세미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님, 큰딸, 둘째딸, 셋째 광개토, 마지막이 형인가 막 이렇게 내려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정동문 코치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실천하고 시킵니다네. 뭐 긍정문 낭독이라든지 뭐 힘을 줄 수 있는 뭐 감사일기 이런 거 가족끼리 다 하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김옥원 한의사님을 한번 닮아보는 거 어떨까요? 멋지죠? 네. 자,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쉽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집으로 가져가세요. 자, 부부간에 또는 자녀와 소통하면서 한번 훈련해보면 좋습니다. 혼자서 긍정 낭독하지 말고 같이 낭독하시죠. 같이 또 성공부에 함께 이야기하시고 감사일기 나누시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첫 만남 심리 가족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무조건 이제 긍정이 좋은 공감되기에 뭐 어떤 진정성 있는 그런 만남을 갖는 훈련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따로 강의를 한번 할게요.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적으로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으로 깊은 관계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돈이 한 1,000만 원 필요해요. 1,000만 원.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1,000만 원을 선뜻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는 있다. 한번 손들고 있습니다. 야, 이제 정말 잘 사셨네. 자,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나한테 이 조건 없이 돈을 1,000만 원 빌려주시는 사람, 내가 교통사고로 쓰러졌을 때에 만사세 교육이 안다면 여러분 인생의 질은 크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언어라는 것은 생각을 만들고 행동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 운명을 창조하는 힘이 바로 언어에서 온 겁니다. 치유 변화의 원천도 바로 언어고, 모든 인생을 창조하는 힘도 언어에서 온다. 창조의 첫 번째는 언어에서 온다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긍정적 생각하는 것은 아주 쉽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는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생각을 많이 해. 근데 이 행복을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나는 행복해. 시작. 나는 행복해. 나는 정말로 행복해. 나는 정말 행복해. 자,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말을 하니까 어때요? 머릿속에 생각이? 행복의 생각이 바뀌죠? 이렇게 이제 언어는 생각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치유 변화의 첫 번째 단추는 언어다.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삶은 절대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대공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실행해야 될 게 뭐냐면 고급 언어를 사용하는 이 언어, 즉 스피치 훈련을 반드시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과의 소통. 세상과의 소통이 중요해. 나 혼자 살다가 좋은 건데 아니에요. 세상 속에 나를 만들어야 되고 내 안에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세상 하나가 돼야 되고 내 안에 세상을 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책을 써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블로그에 매일 글을 쓰면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유튜브 동영상으로 뭐 내가 강의를 하거나 내 일상을 나누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나누거나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또 아는 사람도 생기고 또 뜻밖의 또 운 좋은 일도 생기고 이렇게 오해계 본부장님처럼 또 이렇게 막 방송에서 또 섭외가 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기 EQ예요. 그 다음에 이제 IQ를 봅니다. IQ는 우선 첫 번째 자기 개발, 시작. 자기 개발, 두 번째 전문성 키우기, 전문성 키우기, 세 번째 명강사 가르치기. 명강사 가르치기. 자기 개발하고 전문성 키우는 거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무슨 명강사가 왜 IQ에 들어가? 아닙니다. 명강사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가르치는 것이 가장 잘 배우는 겁니다. 가르치기 이전까지는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teaching is learning.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적인 강사이든 아니든 간에 반드시 목표로 삼아야 될 게 나는 명강사가 되겠다. 자, 명강이랍니다. 이런 목표를 한번 씹어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성화 사람들의 세 가지 조건인데, 세 가지 조건들. 첫 번째는 자기 전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두 번째는 그 전문적 영역을 강의로 멋지게 풀어내는 이 강의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혼자 일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조직력을 갖고 있더라. 이게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명강사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알고 있는 전문 분야를 수많은 사람들한테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아주 멋진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개발에서 뭐 동기부여 강의를 듣고 성공학 책을 읽고 공지문을 낭독하고 뭐 어쨌든 이런 거 활동도 만들어보시고, 자, 전문성을 키우는 거, 전문 분야 책 읽기, 뭐 차이직을 취득하는 것,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 이런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공부할 시기를 놓쳐서 만약에 내가 뭐 대학을 못 나왔거나 또는 뭐 석사 박사 학위가 없거나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박사 학위, 석사 박사 학위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스펙을 만들어야 됩니다. 스펙.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고졸이에요. 어떤 사람은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할까요? 박사. 이게 뭐냐면 권위적인 믿음 시대를 만들기 때문에 권위적인 믿음 시대. 똑같은 능력인데 그래요. 제가 이렇게 치료를 해보면 그래요. 제가 박사학위 이전에 치료를 했던 시기와 박사학위 받은 이후에 치료한 시기가 있는데요. 자, 박사학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치료를 하니까 치료 효과가 2배, 3배 빨라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나를 그 이상 인정해주는구나.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 이상 인정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2배, 3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위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시고요. 그렇죠? 영적신의 10번째 사랑이 깃든 봉사시. 사랑이 깃든 봉사. 두 번째 의미 있는 비전. 의미 있는 비전. 세 번째 의식 성장, 영적 성장. 의식 성장, 영적 성장. 자, SQQ에서는 사랑이 깃든 봉사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행복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제가 이걸 해보니까요, 성공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뭐 건강 뭐 모든 것들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남들에게 나눌 수 있느냐. 자, 이런 원리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준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부자가 됩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다른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준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국은 사랑이 있던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내가 더 행복해지고 더 부를 이루고 더 큰 성공을 이룬다.
그래서 성공은 쟁취하는 게 아니고요. 성공은 더 많이 나누는 겁니다. 더 많이 나눌수록 더 크게 성공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세요? 너무 늦게 철이 들고 너무 빨리 나이가 든다는 거죠. 철이 들어가지고 맞아 더 많이 나눠야 되는데 다른 사람 더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왜 내가 내 것을 위해서만 살았을까? 그때 이 나이가 80, 90대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든 봉사를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은 다른 사람이 그 원함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많이 도와주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나는 뭐 직장 생활하니까 직장 생활에 선택을 걸고 뭐 주말에 내가 요양원에 가거나 뭐 고아원에 가거나 여기서 내가 봉사활동을 해야지. 또는 내가 개같이 벌었어. 정성처럼 써야 된다 이 말처럼 뭐 돈은 좀 개같이 벌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부금을 내거나 내가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이러면 되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개같이 벌 내 감정도 관찰하시고 내 말도 관찰하시고 내 행동도 관찰하시고 내 삶의 순간순간을 관찰하시라는 거죠. 관찰자로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반드시 한 5분 정도를 자기 자신에게 피드백을 하고 주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잘한 건 무엇인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런 자기 통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눈을 감고 자기 명상, 체면 명상을 가장 좋죠. 그러면서 이제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게 바로 의식 성장, 영적 성장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PQ, IQ, SQ, 뭐 EQ까지 다 공부가 됐죠. 이제 조금만 더 진행하면 바로 이거예요. 내면의 열정에 불을 붙이라. 시작. 내면의 열정에 불을 붙여라. 그 능력을 키우면서 내면의 열정을 찾아야 됩니다. 내면의 열정을 찾기 위해 내면의 소리, 그러니까 기인의 독특하고 의미 있는 공은, 그러니까 사명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최종적인 정리가 되겠는데 잘 들으세요. 우선 여러분들 내가 타고난 능력과 강점은 무엇인가? 이 재능을 발견해요. 재능. 자, 재능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타고난 그런 강점을 교육 있는 계속 반복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재능이 만들어졌죠?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재능을 일단은 발견하고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당신은 무엇에 대해 신바람이 나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신바람이 나는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는 첫날 마음이 어땠어요? 소풍 가기 첫날 들떴죠? 설레고 오죠? 요즘 여러분 출근하려면 가슴 설레입니까? 오늘 할 일 생각하면 가슴 듭니까? 네. 예, 그게 바로 열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슴이 뛰어야 된다. 아침에 침대를 박차고 누우게 만드는 그런 가슴 뛰는 일을 만나야 되고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만약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재미가 없다면 그 일을 그런 재미있는 일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 일을 만들고 정말 가슴 뛰는 재미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나를 포함해서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십니까?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신바람이 나는 일이지만은 세상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비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 일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 당신의 영혼을 움직이는 올바르고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십니까? 당신의 영혼을 움직이는 올바르고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자, 이 네 가지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면의 소리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정하겠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잘할 수 있고, 자, 소풍을 가는 것처럼 너무나 신바람이 나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내 마음의 영혼은 옳고 가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심에 내면의 소리,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고 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네. 하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세 분, 네 분이 계셔요. 자, 이분은 정말 축복하는 분들입니다. 자, 이 사명을 찾은 분들은, 자, 행복이 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정말 그 행복의 느낌이 뭔지. 저도 32살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32살에 내가 치유 변화의 장과가 되겠다.
이 세상의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분들이 자기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요. 이걸 찾았을 때 저는 아주 일주일 잠을 못 잤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 사명을 찾아야 돼요. 자, 이걸 다시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볼게요. 자, 나는 가족, 지역사회에 일하고 있는 조직에서 어떤 필요를 느꼈는가?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느꼈느냐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비전이고요. 두 번째, 나는 교육을 통해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재능을 갖고 있느냐? 자,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의 일종의 불을 붙여주는가? 자, 나의 양심은 행동을 취하고 참여하기를 제쳐오고 있느냐? 정말 옳다라고 부르짖고 있느냐 말이지. 자,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요걸 찍으세요. 자,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영혼을 움직이는 어떤 걸 찾아야 된다. 시작. 영혼을 움직이는 것을 찾아야 한다. 이건 내 양심이 옳다라고 계속 이야기해. 이건 정말 옳은 일이야. 네가 하지 않으면 안 돼. 세상 그 누구도 아닌 네가 해야 돼. 제가 참만남 심리가족에 목숨 거는 이유가 뭐냐면요. 참만남 심리가족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군이라는 이야기죠. 그 누구도 아니라는 거. 정부군 네가 해야 돼. 너는 죽을 때까지 그 참만남 심리가족을 만들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거는 다른 사람, 다른 누구도 아닌 네가 이걸 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그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것을 뛰어나게 잘해야 한다. 시작. 남들보다 더 실력이 있어야 돼.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 저는 딴건 뭐냐면 참만남 심리가족을 만들면 남들보다 잘 자신 있습니다. 22년 해왔고. 자, 세 번째,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게끔 탁월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막 신바람이 나야 돼요. 침대를 박차고 올 수 있는 그 신바람, 그 열정, 그 생각을 가슴이 뛰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오늘 우리 김호나 인사 12시에 일어나서 잠이 안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것이 다 나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지 알아야 된다. 아무리 일이 좋고 재미가 있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돈이 안 되면은 한 3년은 할 거예요. 3년. 그래도 돈이 안 되면은 다 그만두죠. 안 그래요? 봉사와 사명의 차이가 뭐냐면, 봉사는 돈이 안 되더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명은 봉사가 되면서도 돈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돈을 벌면서 봉사하십시오. 돈을 벌면서.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지 않아야 된다. 제가 이 자기개발 쪽에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걸 좀 발견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면은 돈을 벌면 안 되는 것이 말이에요. 옳은 일을 하면, 사람 도와주는 일을 하면 돈을 벌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자, 다른 분하고 심리 상담해주고 치료해주고 다른 분들이 자기를 좀 도와주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돈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분 계십니까? 이게 제일 수준이죠. 자,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봉사에 따라서 대가가 없는 봉사도 있잖아요. 내가 사명을 가지고 하는 봉사지만 네. 또 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자. 스스로 다해서 하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순수한 봉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자, 이거는 이제 봉사를 뛰어넘은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명은 돈이 되는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옳은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 도와주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또는 쉬워되도록,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일을 하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 도와주십시오.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날마다 행동을 취해야 한다. 자, 이 1번부터 4번까지 내면 행동을 취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자, 오늘 여기까지가 정리되겠는데, 이제 아마 이게 이제 중요한 건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면서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사면서 쓰기 이전에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